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합니다. 14달러 35센트에서 65센트 오릅니다. 이따라 풀타임 종사자는 연간 1,350달러를 지금보다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온주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술집의 바텐더나 식당의 웨이터 등 주류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12달러 55센트에서 15달러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이들 업종 종사자는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늘 낮게 책정됐는데 이제는 팁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 일주일에 28시간 이하로 일하는 18세 미만인 학생의 임금도 현재 13달러 50센트에서 14달러 10센트로 인상됩니다. 이어 향후 온주는 매해 10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늘 온주 보수당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자 신민당과 자유당은 앞서는 기업을 위한다며 임금을 동결하더니 이제와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올린다며 총선 전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야당은 보수당이 임금을 동결한 탓에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5천에서 6천 달러를 적게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자유당은 2018년 1월 14달러, 2019년 1월 15달러 인상을 계획했으나 2018년 6월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은 최저임금을 14달러로 인상한 뒤 지난해까지 동결해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없애고 회사의 투자를 막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이후 14달러 35센트로 소폭 올렸습니다. 오늘 포드 수상은 사업체를 위한 지원은 지금껏 충분히 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76만여 근로자를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조 대표는 일단 환영을 표했으나 15달러가 높은 생활비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 병가 제도 등을 계속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알버타주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랐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5달러 20센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기한이 마감되면서 곳곳에서 강제 정직 사태가 발생하고 불편이 현실화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대중교통인 메트로링스는 어제 곳버스 89대와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링스는 전체 직원의 2%만이 접종에 불응했지만 버스와 열차 운행 시간은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주는 운행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도 어제부터 승객이 적은 일부 버스 노선의 운행 시간과 간격을 재조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백신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직원들을 정직 조치하고 있는 온주병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조만간 병원에 백신 의무화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주보다 앞서 병원 의무화를 추진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병원과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3,325명이 강제 무급정직 조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켈로나 종합병원은 2개 수술실을 폐쇄하고 비필수적 수술을 연기했으며 프레이저 보건지역도 많지는 않지만 비필수적 수술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주 병원과 보건소에선 전체 인력의 2.5%가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인테리어 보건지역이 5%로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은 2%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BC주 공무원 3만여 명은 이번 달 22일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접종하지 않으면 석 달간 무급 정직되고 이후 계속 거부하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웨스트젯도 백신 접종에 응하지 않은 직원 209명에게 1개월간 무급 정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항공사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힌 웨스트젯은 이들이 백신 접종을 계속 불응할 경우 모두 해고할 예정이라며 신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정직된 직원은 이 항공사의 전체 직원 7,300명 중 4%에 해당됩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항공과 철도업체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신규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33.5% 뛰었습니다.
지난 9월 신규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157만 달러입니다. 매매 건수는 1,073채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공급이 줄었는데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건축산업 및 토지개발협회에 따르면 신규 콘도 가격도 104만 달러로 1년 새 2% 올랐으며 한 달 전인 8월보다는 하락했습니다. 콘도 거래는 2,488채로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줄었으나 10년의 평균 거래량을 훌쩍 넘기며 세 번째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단독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구매자들이 콘도로 몰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 단독주택과 콘도 가격 격차가 점점 더 좁혀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얼바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반년 동안 사전 분양 콘도의 75%가 판매됐으며 평방피트 가격이 $1,000 미만인 콘도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전국의 국제공항 8곳을 추가로 재개방합니다. 정부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오르며 국제공항을 안전하게 재개장할 수 있게 됐다며 여객 수요와 지역, 공항의 공중 보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재개방하는 공항을 선정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달 30일부터는 여객기와 열차, 크루즈 등 선박에 탑승하려면 무조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공항은 온타리오주 해밀턴과 워터루 국제공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에보츠포드와 켈로나, 빅토리아 국제공항이며 뉴펀들랜드주의 세인트 존스와 사스카추완주의 리자이나와 사스카툰 국제공항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요와 운영 능력, 역학 조사 상황과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 공항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론토와 오타와, 몬트리올과 퀘벡시, 밴쿠버와 캘거리, 에드먼튼, 위니펙과 헬리팩스 등에서 국제선 운항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비필수 해외여행에 대한 권고를 삭제한 연방정부는 하지만 크루즈 여행에 대한 안전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덮친 역대 최악의 폭염에 6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C 검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여름 최소 595명이 폭염에 사망했는데 이 중 88%인 526명이 6월 25일에서 7월 1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론 6월 29일이 231명으로 가장 많고 131명인 28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의 69%는 70세 이상 시니어로 어린이 사망자는 없었으며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밴쿠버가 99명으로 가장 많고 서리 67명, 버나비 63명입니다. 사망자의 96%가 집에서 희생됐는데 당시 9.11 신고가 평소보다 50% 증가해 일부 신고자는 2시간 넘게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9.11 센터와 응급구조대 인력 부족이 사망자 급증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C 검시기관은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폭염 사망자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내년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올겨울 썸머타임 해제는 오는 일요일 7일입니다. 이날 온타리오주는 새벽 2시를 1시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새벽 3시를 2시로 조정해 이때부터 수면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도 토론토 기준 13시간에서 14시간, 밴쿠버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BC와 온주 등이 앞서 건강상 부작용 등을 들어 썸머타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퀘벡주도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 뉴욕주 등 인근주가 동참하지 않아 언제 도입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어두워지는 시간이 앞당겨져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썸머타임 해제 시기를 착각한 벨 캐나다가 어제 고객들에게 잘못된 시간 정보를 제공해 일부 고객들이 지각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어제 캐나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12명이 늘어 엿새 만에 다시 2,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와 위중증 환자도 각각 1,883명과 608명으로 더디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 53명이 사망해 지난달 25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각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의 신규 확진자는 331명으로 이 중 접종 완료자가 136명으로 156명인 미접종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부분 접종 14명, 25명은 접종 상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지난 주말 사흘 동안 1,370명이 늘었는데 어제 하루는 332명으로 감소했으며 중증 환자도 줄었습니다. 앞서 사흘간 1,210명 증가한 알버타주에서도 어제 신규 환자는 342명으로 내려갔으며 퀘벡주는 497명, 사스카추완주에선 128명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은퇴자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후반의 할아버지 두 분과 할머니가 건물 116층 위를 걷는 토론토에서 가장 아찔한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어제 CN타워 위를 걷는 엣지워크에 도전한 체프맨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면서도 머뭇거림 없이 엣지워크에 도전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생 최고의 경험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14개월 전부터 엣지워크 계획을 세웠다는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는 엣지워크에 가볍게 성공한 후 다음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날 도전에 성공한 할머니는 버킷리스트에 있는 짚라인 타기와 급류 래프팅도 이미 마쳤다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